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에 갔더니 식당 뒤쪽에 할머니 모습이 얼핏 보였고 반가운 나머지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채 몇 걸음이나 걸었을까요? 외할머니가 채근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글쎄 채린이는 우리가 키울 테니까 넌 너 좋다는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해. 채린이를 두고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 난 절대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건지 모르겠다. 갑자기 할머니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푸념을 늘어놓았고 엄마가 할머니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엄마는 꼭 불리하면 그 말하더라.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네 언니 먼저 떠나보낸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넌 결혼도 안 하고 이러고 있겠다고 하니 우리 심정이 어떻겠어. 난 예전부터 결혼 생각 없다고 했잖아.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채린이나 잘 키우면서 살 테니까 더 이상 말도 꺼내지 마. 이거사, 네가 마음에 든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고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거기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직업이 한의사인데 그런 사람 만나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난 결혼 생각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글쎄 채린이는 우리가 키워준데도 그런다. 라며 할머니가 엄마에게 버럭 화를 냈지만 엄마는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엄마 인생을 포기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엄마는 홀로 저를 키우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그 모든 것은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 근처에 한의원이 생기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동네 장사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식당에 자주 와서 식사를 했고 어느 날은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엄마에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채린이 엄마, 아니 김 사장, 몇 달 전에 요 앞에 새로 생긴 한의원 알고 있지? 그럼요. 그 한의사 선생님도 여기서 자주 식사하는걸요? 그렇지. 여기서 자주 밥 먹지? 네, 자주 오시죠. 근데 그건 왜 물어요? 아니 자주 오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는 것 같던데. 아, 그렇잖아도 저도 살짝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 그냥 평소에 돈가스를 참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돈가스를 좋아해서 매일 여기 와서 돈가스를 먹는다고? 네, 덕분에 저는 단골이 생겨서 감사할 뿐이죠 뭐. 엄마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듯해 보였지만 순간 공인중개사 사장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기 그럼 소문은 들었어? 소문이요? 무슨 소문이요? 역시나 못 들었구나. 글쎄 무슨 소문인데요. 그 한의사 양반이 채린이 엄마, 그러니까 김 사장한테 마음이 있다고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는데 전혀 못 들은 거야?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돈가스를 좋아하는 것뿐이라는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퍼질 수가 있어요. 엄마가 발끈한 채 공인중개사 사장님을 노려보다시피 하자 사장님이 당황한 채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난 그냥 들리는 대로 말해준 것뿐인데 왜 나한테 그래? 그러니까 그 소문을 낸 게 누구냐고요. 그야 나도 모르지. 근데 동네가 워낙 좁기도 하고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 충분히 소문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사실 김 사장 얼굴에 글이 차는 것도 좀 아깝기도 하고 말이야.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동안 저 밑에 치킨집 호래비 박 사장부터 그 경찰관 총각 그이가 누구였더라? 그 경찰관도 김 사장이 좋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식당 찾아오고 그랬잖아. 물론 김 사장이 눈길도 안 주니까 다들 나가 떨어졌고 말이야. 근데 그 경찰관은 아직도 김 사장한테 마음이 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있다잖아. 김 사장 인기 많은 건 온 동네가 다 아는데 김 사장만 그러고 있는 거라니까.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자랑거리라도 되는 마냥 떠들어대고 있자 엄마가 더욱 발끈한 채 외쳤습니다. 우리 채린이도 있는데 제발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채린이도 중학생이면 알 만큼 알라인데 뭘 그래. 그래서 말인데 그 한의사가 김 사장한테 마음이 있는 게 분명하다니까. 내가 저번에 한의원 갔다가 은근히 떠봤거든. 그랬더니 그 한의사가 저 혼자 좋아한다고 될 일인가요? 그랬다니까. 그게 마음이 있다는 게 아니고 뭐겠어. 됐으니까 그만 좀 하고 가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총각에다가 한의사씩이나 되는데 뭐 한다고 저를 좋아하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암튼 이상한 소문 내고 다니면 가만 안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아니라니까. 진짜 마음이 있다고 그랬다니까.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김 사장은 노처녀가 맞는 거지. 애 딸린 가부는 아니잖아. 사장님, 요즘 부동산이 참 한가하신가 봐요. 그만하고 가서 일 좀 하시죠. 라는 말에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쭈뼛쭈뼛거리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공인중개사 사장님 말은 사실로 그 한의사 선생님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식당에 찾아오곤 했습니다. 하물며 주말에도 와서 밥을 먹었으니 그런 소문이 돌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외할머니와 외삼촌도 그 사실을 알게 됐던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기에 당연히 소문이 돌 수밖에요. 어느 날은 외가 가족들이 전부 찾아와서 엄마와 저를 앉혀놓고 외할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요즘 그 한의원에 다니거든? 근데 한의사 선생님이 그렇게나 친절할 수가 없어. 침도 얼마나 잘 놓던지 무릎 아프던 게 말끔히 닿았다니까. 불편하니까 그 한의원 가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무릎이 아파서 한의원 다니겠다는데 네가 불편할 게 뭐가 있어? 그 한의사 선생님이 우리 식당 단골인데 엄마가 자꾸 가면 서로 불편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른 한의원으로 다녀. 진료를 얼마나 잘하는데 다른 한의원으로 다녀. 젊은 사람이라 그런지 침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논다니까. 할머니가 한의사 칭찬을 늘어놓다가 엄마 눈치를 살피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한의사가 노총각이란 얘기는 들어서 알고들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왜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냐고 물었거든. 엄마는 그런 얘기를 뭐하러 묻고 그래. 할머니 말을 듣던 엄마가 눈을 치켜뜬 채 할머니를 노려봤는데요. 할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급히 입을 뗐습니다. 아니, 그냥 침을 받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것뿐이야. 암튼 근데 그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 마음에 가는 사람을 못 만나서 결혼을 못했다고 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혹시 요즘은 마음에 가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더니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지 뭐니. 그럼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보네. 그렇지. 근데 그게 현미 너 같더라니까. 엄마는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왜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멀쩡하게 한사씩이 나는 사람이 애까지 딸린 나를 왜 좋아하겠어? 글쎄 내가 은근히 떠봤더니 네가 맞더라니까. 그러니까 너 좋다는 사람 있을 때 결혼할 생각해. 체리는 우리가 키워줄 테니까. 체리나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아도 괜찮지? 엄마 그만하라니까. 체리는 내 딸이고 내가 평생 데리고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가 다시 버럭하자 할머니도 지지 않고 외삼촌 외숙모에게 말했습니다. 니들도 뭐라고 말 좀 해봐. 엄마 말이 맞아. 그러니까 너도 이제 그만하고 새 출발할 생각해. 체린이도 이제 다 컸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고 그래? 글쎄 난 결혼 생각 없다니까. 그런 줄 알고 다들 그만 가줘. 그리고 그런 얘기할 거면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암튼 무슨 놈의 고집이 이리도 센 건지 답답하네 답답해. 라며 할머니가 가게를 나가셨는데요. 엄마가 제 손을 꼭 붙들고 말했습니다. 체린아, 엄마는 절대 결혼 안 할 참이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지? 난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면 되니까 엄마가 결혼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나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 나도 싫어. 그럼 넌 엄마 없이도 살 수 있단 말이야? 영영 못 보고 사는 건 아니잖아. 결혼하고 할머니 집으로 가끔 보러 오면 되잖아. 엄마는 체린이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데 체린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엄마 너무 서운하려고 그러네. 엄마, 내 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엄마가 내 친엄마도 아니잖아. 근데 나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라며 제가 눈물을 떨궜는데요. 사실 엄마는 제 친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우리 가족은 정말 복잡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때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다 보니 전부 기억이 나는데요. 갑작스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제 거처를 두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뒤 양가 가족들이 모였고 친할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체린이 키울 형편이 못 되니까 그쪽에 살아서 하십시오.
사실 우리 장남이 저리 먼저 세상을 떠난 것도 다 그쪽 딸 자식 때문인데 우리가 쟤를 왜 데리고 가겠습니까? 우리도 딸을 먼저 떠나보낸 건 마찬가지인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모든 게 우리 딸 때문이라니요. 내가 처음부터 궁합 자체가 안 맞는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쪽 딸이 우리 아들 잡아먹을 그런 궁합이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그역 결혼을 해서는 이 꼬라지가 난 거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 딸도 허망하게 그리 됐는데 말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사실 제 데리고 올 때부터 뭔가 섬뜩한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도 며느리 그것이 굳이 데리고 와서는 이 사달이 난 거라니까요.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걸 데리고 와서 이 사달을 만들어. 이게 다 쟤 때문이라니까요. 아니면 멀쩡히 잘 살던 우리 아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할 리가 없잖아요. 아무튼 우리는 다 필요 없고 저 요물을 데려갈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다시 있던 대로 데려다 주던지 그쪽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보험금이랑은 각자 알아서 하자고요. 라며 친할머니가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고 이모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모, 나 엄마 아빠 친딸이 아니었던 거야? 체리나,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너는 엄마 아빠 친딸이지. 그러니까 날 낳아주신 건 아니라는 말인 거지. 그래서 그동안 할머니, 할아버지랑 삼촌, 고모들이 나를 그렇게 미워했던 거구나. 그럼 할머니 말대로 난 다시 있던 곳으로 가야 하는 거야? 널 입양한 건 맞지만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다는 거 잘 알잖아. 앞으로 넌 우리랑 살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모가 네 곁에 있을 테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말을 했는데요. 외할머니가 우리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넌 앞으로 결혼도 하고 해야 하는데 네가 체린이를 어떻게 돌봐? 우리가 돌볼 테니까 넌 신경 쓸 거 없어. 외할머니께서 몇 번이나 말렸지만 이모는 제 엄마가 되어줬고 그 뒤부터 저는 이모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친가 가족들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고요.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 오며 가며 마주치는 일도 있었지만 그들은 저를 아예 모른 척하기 바빴고 간혹 가다가는 경멸의 눈으로 저를 노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제 엄마로만 살고 있었어요. 그랬다 보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속이 다 들어갈 수밖에요. 그날도 가게 밖에서 외할머니가 엄마를 타이르기도 하다가 화를 내기도 하면서 엄마를 채근하고 있었습니다. 제린이도 이제 알 만큼 알아서 우리랑 살아도 된다고 했다니까. 그 정도면 너도 할 만큼 한 거야. 제린이도 다 이해할 거야. 할머니가 엄마를 계속해서 설득했지만 엄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외삼촌 외숙모가 찾아와서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고모, 내 생각도 고모가 결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의사 정도면 보통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체린이가 정 걸리면 우리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한의사랑 진지하게 만나봐요. 언니, 한의사가 미쳤다고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모가 어디가 어떻다고 그래요. 사실 고모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고모 얼굴 정도면 누구라도 혹하고 남을걸요? 지금껏 고모 얼굴 보고 좋다고 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 한의사도 한눈에 보고 반했을 수도 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한의사면 얼마든지 괜찮은 여자 만날 수 있을 텐데 굳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고모가 그렇게 말해도 그 한의사가 고모를 좋아하는 건 분명해요. 아니지. 지금 이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혹시나 한의사가 만나자고 하면 모른 척하고 만나보란 말이에요. 체리는 우리가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외숙모도 엄마를 설득했지만 역시나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날도 역시나 그 한의사 선생님이 우리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왔고 엄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뒤 가게를 나섰는데요. 제가 따라 나가서 그 한의사 선생님을 불러 세웠습니다. 아저씨, 뭐 좀 물어봐도 돼요? 오, 재린이구나. 제 이름도 아시는 거예요? 그럼 현미 씨 딸인데 당연히 알고 있지. 한의사 선생님이 입가에 미소를 가득 머금고 어찌나 뚫어져라 바라보던지 순간 제가 고개를 숙이고 말았는데요. 이번에는 한의사 선생님이 먼저 입을 뗐습니다.
그래, 뭘 물어보고 싶다는 거니? 저기, 아저씨가 우리 엄마를 좋아한다고 하던데, 진짜예요? 어?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은 거니? 그냥 다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진짜 우리 엄마를 좋아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재린이가 나를 싫어할까? 제가 싫어하던 말던 별 상관없잖아요. 재린이가 현미 씨 딸인데, 당연히 재린이 마음에도 들어야 하는 거잖니? 그럼 아저씨는 우리 엄마를 진짜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아저씨랑 엄마 둘이 말할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만약 좋아한다고 하면 채린이가 좀 도와줄래? 엄마랑 아저씨랑 결혼하면 저는 외할머니랑 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좋아하면 잘해주세요. 제가 용기 내어 말을 꺼냈는데요. 한의사 선생님이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렴. 그럼 저 때문에 우리 엄마를 포기하겠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만약 채린이 엄마가 아저씨를 받아준다면 당연히 결혼하겠지만 그럼 채린이도 꼭 같이 살아야 한다 그 말이야. 저도요? 그러니까 이 일은 아저씨한테 맡겨줄래? 한의사 선생님 눈빛이 어찌나 부드러워 보이던지 저도 모르는 사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 한의사 선생님과 엄마가 가끔 식사도 하면서 점점 가까워져 갔는데요. 한의사 선생님이 워낙 좋은 분인데다가 배려심이 많다 보니 엄마도 조금씩 마음을 여는 듯해 보였습니다. 물론 저도 진심으로 엄마를 응원했어요. 엄마, 한의사 아저씨 진짜 괜찮지? 난 할머니랑 같이 살아도 되니까 엄마가 결혼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나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사는 건 나도 싫어. 그건 어른들이 알아서 할 문제니까 네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리고 만약 엄마랑 한의사 선생님이 결혼하게 되더라도 채린이 너도 같이 살게 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할머니 말로는 그럼 엄마가 결혼하기 힘들 거라고 했단 말이야. 한의사 선생님도 너랑 꼭 같이 살고 싶다고 했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 없어. 그리고 엄마는 아직 결혼 생각까지는 없으니까 너무 앞서 나가지 말고. 근데 한의사 아저씨가 착하긴 한 것 같아.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눈빛이 많이 따뜻해 보인다고 해야 할까? 암튼 착한 사람이 틀림없는 것 같아. 라며 제가 싱긋 웃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한의사 선생님이 제게도 참 잘했기에 더욱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도 엄마와 한의사 선생님은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하고 데이트를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어느 날은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외할머니가 반색하며 물었습니다. 재린아, 엄마 가게에 없던데 어디 간 거야? 오늘 한의사 아저씨 만나러 간다고 했어. 그래? 잘 됐네, 잘 됐어. 너도 한의사 아저씨가 마음에 들지? 어, 아저씨가 엄청 착한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 그렇지? 그럼 엄마가 잘 되게 네가 도와줘야 한다. 혹시나 엄마가 결혼하면 넌 무조건 할머니랑 같이 산다고 해야 해. 그게 엄마를 도와주는 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았어. 근데 엄마 말로는 한의사 아저씨가 나랑도 같이 살고 싶다고 했대. 그건 그냥 예의 차리느라고 하는 말인 거고 엄마를 위해서는 둘이만 살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할머니 말 이해했지? 알았어. 나도 다 커서 이해했어. 제 말에 할머니가 조용히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는데요. 그날따라 할머니 눈이 많이 슬퍼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의사 아저씨가 엄마에게 프로포즈를 했다는 말에 할머니가 화들짝 놀란 채 물었어요. 프로포즈를 했어? 설마 거절한 건 아니지?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처음에는 거절할까 했는데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채린이도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겠어. 채린이는 우리가 데리고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 딸이면 자기 딸도 되는 거라고 하면서 진짜로 채린이랑 같이 살길 바라고 있어. 진짜로 그랬단 말이야? 라며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거렸는데요. 곧 할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무슨 다른 속내가 있는 건 아니겠지? 다른 속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그렇잖아. 물론 너만 놓고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굳이 채린이까지 데리고 같이 살겠다는 게 좀 이상하잖니? 언제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만나보라고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요즘 들어 이상한 소리도 좀 들리고 그러길래 걱정이 돼서 그렇지.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의사씩이나 되는 사람이 애까지 딸린 너한테 너무 그러는 게 조금은 걱정도 되고 그렇잖아. 난 당연히 채린이를 두고 오라고 할 줄 알았거든. 근데 계속 채린이를 데리고 와야 한다고 하는 것도 좀 걸리고 왠지 좀 꺼림칙해서 그렇지. 워낙 착한 사람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엄마가 할머니를 안심시켰지만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가 의심을 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한의사 선생님한테 마음을 빼앗긴 모양으로 그때쯤 우리는 셋이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한의사 아저씨와 제가 잘 지내자 엄마가 더욱 안심을 했고 얼마 뒤 엄마는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외할머니가 집에 찾아왔고 제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체리나, 넌 잠깐 할아버지한테 가 있어봐. 밤도 늦었는데 갑자기 체린이를 왜 내보내? 그럼 넌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고 있어. 할머니가 어찌나 단호하게 말을 하던지 급히 제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잠시 후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시는 바람에 걱정이 돼서 조용히 방에서 나왔고 안방 문에 귀를 갖다 댄 채 엿듣고 말았습니다. 너 결혼 없던 일로 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실 직고 하라고 캐물었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누구한테 캐물었다는 거야? 누구긴 누구야. 예비사위 그러니까 그 한의사한테 캐물었지.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데 그래. 그랬더니 그 인간이 뭐라고 하는 줄 아니?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라며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고 엄마가 답답하다는 듯 입을 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그래. 너 지금부터 놀라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그 한의사 정체가 말이야. 무섭게 뭘 또 정체라는 말까지 하고 그래. 그 한의사가 채린이 생부라는데 내가 지금 안 그러게 생겼어? 뭐? 채린이 생부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대체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와서 이러는 거야? 그 한의사가 직접 그렇게 말했다니까. 채린이 생부라고. 그게 정말이야? 곧 여기 와서 이실 직고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가 와서 뭐라고 하겠지 뭐. 라는 할머니 말에 제가 문을 벌컥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생부라니. 제리나, 넌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잖니. 그 한의사 아저씨가 내 생부라니. 대체 무슨 소리냐고. 제가 따져 묻자 할머니가 입을 다문 채 안절부절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곧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제가 가서 확인해 봤더니 한의사 아저씨가 서 있길래 문을 열었는데요. 한의사 아저씨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할머니와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은 결혼 전에 다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다던 사람이 지금껏 입을 꼭 다물고 있었어.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구만. 멀쩡하게 생겨서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지만 제발 말할 기회라도 주십시오. 제린이 너는 잠깐 할아버지한테 가 있어라. 아니야, 나도 이미 들었어. 그러니까 나도 무슨 얘기인지 들어야 할 것 같아. 아저씨가 진짜 제 생부예요? 제린아, 정말 미안하다.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아저씨가 눈물을 훔치며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야기를 듣다가 다 함께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저씨, 그러니까 제 생부 말에 의하면 오래전 만나던 사람이 있었지만 생부의 부모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생부의 전 여친, 그러니까 제 생모의 뱃속에 이미 제가 있었지만 생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네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생부는 생모를 잊은 채 한의원을 개업해서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생부의 아버지, 그러니까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뒤 친할머니까지 돌아가셨다는데요. 친할머니 장례식을 치르던 중 생부의 이모가 말을 꺼냈다네요.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랑 그냥 결혼하게 했으면 좀 좋아. 그랬으면 적어도 손주는 보고 갔을 거 아니야. 그때 뱃속에 손주가 태어났으면 벌써 꽤 컸을 텐데 말이야. 라고 말하던 이모 할머니가
순간 말실수한 걸 깨닫고는 사색이 된 채 생부를 바라봤다네요. 생부 역시 기겁을 한 채 물었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손주라니요. 저기 그게 말이다. 네 엄마가 그때 걔한테 너무 심하긴 했어. 그니까 손주가 무슨 말이냐고요. 네 엄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를 어쩐다니. 이모, 자꾸 이러실 거예요? 생부가 버럭하자 이모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꺼냈답니다. 하긴 뭐 이미 저승으로 갔는데 할 게 뭐야. 암튼 네 엄마가 독해도 보통 독했던 게 아니잖니. 그러다 보니까 그때 걔 이름이 뭐라고 했지? 승희요, 김승희. 그래, 사실은 그때 그 승희가 임신을 한 상태였다. 누가 봐도 네 자식인 게 분명했어. 근데도 네 엄마가 몸을 막 굴리고 다녔다는 둥 걔한테 별의별 말을 다 하면서 갖은 협박까지 일삼았잖니. 대체 뭐라고 했는데요? 나도 옆에 있긴 했지만 진짜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지. 승희 걔 동생이 공무원이었잖아. 계속 너 만나고 하면 걔도 공무원 못하게 개망신을 준다느니 그러면서 당장 병원 가라고 하면서 돈을 쥐어줬어. 그랬으니 아마도 그때 병원 갔을 거야. 근데 네 엄마가 죽기 전에 그때 걔랑 그냥 결혼시킬 걸 그랬다고 하더라니까. 그랬으면 손주는 보고 갔을 거라고 하면서 말이야. 그러게 그때 왜 그리도 모질게 해서 이 사다를 만들긴. 이모 할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고 있자 생부가 다시 물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승희가 병원 간 건 확인한 거예요? 나이도 한참 젊었는데 설마 혼자 나와서 키웠겠어? 벌써 병원에 갔겠지. 그러니까 그 뒤 확인도 안 해봤다는 거네요. 그냥 돈 지어주니까 승희가 표독스런 눈으로 네 엄마 얼굴에 돈을 확 던지고 그냥 가버려서 그 뒤 나도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몰라. 근데 그게 아직도 그렇게 마음에 걸리잖니. 아무리 마음에 안 들었어도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너한테 용서받고 싶어서 하는 말은 아닌데 네 엄마도 그러고 나서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다. 허구한 날 꿈에 승희가 애를 안고 나와서 울고불고 그랬던 모양이야. 암튼 네 엄마도 톡톡히 죄값을 치렀다는 말이야. 그러니 이미 세상 떠난 사람 너무 원망하지는 말아라. 라는 말에 생부가 혹시나 하고 생모를 찾아 헤맸던 모양인데요. 결국 사랑까지 사서 생모를 찾기 시작했고 얼마 뒤 생모가 저를 낳고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 뒤 저는 보육원으로 들어갔다는데요. 그 보육원에 있던 저를 돌아가신 부모님이 입양했던 거였다네요. 그리고 한참 만에 제가 있는 곳을 알아낸 생부가 우리 곁으로 와서 털을 잡았던 거였고요. 이야기를 듣다가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는데요. 엄마 역시나 큰 충격을 받은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우리 채린이 때문에 저한테 접근했다는 거네요. 물론 처음에는 채린이를 멀리서나마 지켜보려고 왔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현비 씨를 좋아하는 마음은 정말로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주둥이를 나불대고 있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생부가 바닥에 넙죽 엎드려 울면서 용서를 빌자 엄마가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저기 우선은 저도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당장 헤어질 생각해. 엄마, 우선은 생각 좀 정리하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도 그만 가줘. 그리고 진수 씨도 그만 가주세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엄마 말에 생부가 슬픈 눈을 한 채 제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생부를 밀치다시피 하고는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뒤 엄마는 식당 문도 닫은 채 며칠 동안 끙끙 앓아누웠어요. 제가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괜찮다는 말만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2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 마음 정리가 된 듯 엄마가 입을 열었어요. 체리나, 너도 많이 놀랐을 텐데 엄마가 엄마 생각만 했던 것 같아. 너도 많이 놀랐지? 난 엄마만 옆에 있으면 다 괜찮아. 그러니까 아프지 마. 엄마 진짜 괜찮아. 그리고 엄마가 아저씨, 그러니까 네 생부랑 말해봤거든? 설마 또 만난 거야? 너 학교 간 사이에 잠깐 만났는데 너랑 나한테는 진심이었던 것 같아. 그래도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물론 너 때문에 접근을 한 건 맞지만 엄마를 좋아한다는 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어. 엄마도 이상하게 그 사람이 낯설지가 않아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생부여서 그랬던 것 같아. 너도 알다시피 그동안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말이야. 그래서 너한테 허락을 받고 싶어. 그럼 엄마는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 거야? 물론 그 사람이 큰 실수를 한 건 맞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건 확실해 보여. 무엇보다도 너랑 같이 살 수 있기도 하고 말이야. 엄마, 그런 것 때문이라면 난 반대야. 제가 잔뜩 성난 얼굴로 대답을 하자 엄마가 다시 입을 뗐습니다. 사실은 엄마도 그 사람이 좋아. 그동안 이렇게 좋은 감정은 처음 느껴봐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엄마는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러니까 채린이가 이해해주면 안 될까? 라는 엄마 말에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생부가 저 때문에 접근한 게 맞긴 하지만 두 분은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게 확실해 보였으니까요. 그 뒤 가족들을 어렵게 설득한 뒤 두 분은 결혼을 했고 저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지만 아빠의 많은 노력 덕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아빠는 외가 가족들에게도 진심을 다했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 모두 아빠의 진심을 알아줬습니다. 그 뒤 동생까지 태어나면서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되었는데요. 엄마가 노산이다 보니까 다들 걱정을 많이 했지만 다행히도 엄마는 건강한 남자 동생을 출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남부럴 것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를 입양해 주셨던 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게는 친가 할머니였던 돌아가신 부모님 장례식 이후 제게 모진 말을 쏟아냈던 그분이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듣자 하니까 채린이 생부가 한의사라고 하던데 그럼 이제는 먹고 살만한 거네요. 갑자기 찾아와서 그런 말을 꺼내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채린이가 엄청 고생했을 게 뻔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거둬줘서 부족함 없이 자란 거고요. 그때 채린이 못 거둔다고 그 막말을 해놓고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그래서 말인데 지금 우리 막내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홀라당 말아먹어서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나게 생겼거든요. 그 얘기는 저도 건너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왜 꺼내는 겁니까? 죽은 우리 아들 덕분에 채린이가 편히 살았으니까 채린이 생부가 우리한테도 웬만큼 보상을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지금 보상이라고 했습니까? 그때는 채린이 때문에 그리 됐다고 악담을 퍼붓더니만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때는 부하가 치밀어 올라서 그랬던 것뿐이지 사실 우리 아들이 채린이를 살뜰히 챙긴 건 맞잖아요. 근데 그쪽만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것 자체가 양심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실을 알면 하늘에 있는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동안 채린이한테 단 한 번도 곁을 내준 적도 없으면서 참 대단하시네요. 우린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그쪽이야말로 진짜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네요. 그러지 말고 조금만 도와주세요. 라며 외할머니 바지가랭이를 잡고 늘어졌지만 외가 가족들이 단박에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길거리에서 할머니라는 분을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고 그래도 할머니란 생각에 허리 숙여 인사를 했지만 네가 뭔데 아는 척을 하고 난리야. 네 쌍판떼기 보면 재수 없으니까 아는 척도 하지 마라. 생판 남남인데 어디서 재수없게 인사를 하고 지랄이야 지랄이. 라고 했던 말이 떠오르면서 사람의 간사함에 지가 떨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제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외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